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오프라인 경기가 정말 좋아졌을까요? 상해에서 20년을 살았지만 회해 중로에 이렇게 많은 빈 점포가 있는 건 정말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이곳은 한때 상해의 중심이었던 서가회로 과거에는 매우 번영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태평양 백화점이 완전히 문을 닫았고 1953년에 문을 연 600백화점은 문을 닫은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철거되었으며 길 건너편 동방상사도 불이 꺼졌습니다. 최근에 막 리모델링을 끝낸 곳인데 또다시 조정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대형 쇼핑몰, 지금은 운영 상황이 어떨까요? 오늘 저는 상해시 중심 인민광장과 불과 2km 거리인 사천북로에 위치한 일품광장에 들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상해시 중심부 사천북로에 있는 일펀광장입니다.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시죠. 사람이 정말 적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멈춰 있습니다. 위층에는 2개 층이 더 있지만 그곳에서도 거의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분위기를 느껴보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1층부터 한 바퀴 돌아보시죠. 중국의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기업의 폐업과 직원들의 임금 삭감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중심지 상해에서도 경기 침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장 번화한 상업지구인 화이하이루에서도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보행자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미중 간 무역이 디커플링 된다면 이는 중국 경제에 파격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상해는 그 여파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상해는 중국의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4월 2일 전 세계 무역 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상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는 34%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 측은 즉각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며 똑같이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로 50%를 더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산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중공 당국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4월 9일에는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관해 관세를 84%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18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중국산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최종적인 결과는 결국 미중 무역 관계의 탈동조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학에서는 투자, 소비, 수출을 GDP 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경제의 이 삼두마차 중 투자와 소비는 이미 성장이 멈췄고 이제는 수출마저 멈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며 조만간 불황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공은 민간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적대적인 여러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 외국 자본은 중국에서 대거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공국가외환관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출액은 12,277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대규모로 이탈함에 따라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퍼스트 퍼시픽 데이비스의 1월 보고서에서는 중국 10대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이 20%에 달하는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해는 22%의 오피스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우리 중국의 마도라고 불리지만 지금 경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쇠퇴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홍교 비즈니스 지구인데요. 이 건물은 BIP닷컴의 본사 건물이고 저쪽에는 홍성미 계룡의 건물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전체가 전부 공실입니다. 제가 처음 홍교 쪽에 왔을 때 이 지역의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7위안에서 8위안 정도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유가치의 하한선에 해당하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임대료가 3위안대로 떨어졌고 심지어 3위안대여도 임차인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 건물 전체가 텅 비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물도 전부 공실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오피스텔들을 매각하려 해도 팔리지 않고 임대를 놓으려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으려면
살리려면 수만 개의 기업이 이 지역으로 입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도무지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홍교에서도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여기는 홍교 천지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15분입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곳이 완전히 사람이 없는 상태일 거라고 예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상해입니다. 이 도시의 인구 밀도는 여러분이 사시는 도시보다 10배는 높습니다. 저기 청일 방향을 보시면 전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일대 전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방향에서 저쪽을 보면 저기가 바로 홍교역이고 맞은편에는 콘레드 호텔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이 지역은 예전에는 정말 사람이 아주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사람의 흐름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 고용시장의 악화로 인해 사람들은 감원과 임금 삭감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인구 급감까지 겹치면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형 쇼핑몰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으며 아직 문을 닫지 않은 곳조차도 텅 빈 매장에 손님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상해 홍교에 있는 한 쇼핑몰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원래는 매우 번화했던 장소였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죠. 보세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는 해산물 허거 전문 포장마차입니다. 역시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여기 안내판이 하나 있는데 내부 조정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안쪽을 보면 깜깜하고 영업 중단 상태입니다. 보세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는데 텅 비어 있습니다. 의자요? 없습니다. 전부 치워졌습니다. 전선도 전부 정리된 상태입니다. 정말 괜찮은 쇼핑몰이었는데 바깥 외관 인테리어도 얼마나 멋졌는지 한번 보세요. 정말 잘 꾸며진 곳입니다. 상해의 쇼핑몰들이 왜 점점 더 한산해지고 있을까요? 최근에 길거리 쇼핑을 하면서 느껴보신 적 없으신가요? 쇼핑몰 안이 정말 썰렁합니다. 많은 매장들이 인기점포 임대라는 팻말을 걸어두고 있고 예전에는 줄을 서서 30분은 기다려야 했던 인기 맛집들도 지금은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면에는 소비 저하라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상해 쇼핑몰의 공실률은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젊은 세대가 저축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월광족, 즉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다 써버리는 세대가 많았지만 이제는 모두 절약 모드로 전환하면서 소비 욕구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 소비 전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달 플랫폼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쇼핑을 하다 보니 자연히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임대료 압박이 너무 크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상해의 소비 습관이 변화하고 있다는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프라인 매장들 앞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블로그 대량씨는 영상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면접 기회조차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은 남편이 올해 들어 3번째로 실직한 경우라고 합니다. 그녀 자신도 월급이 10,000위안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 상해에서 한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매우 벅찬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올해의 취업 환경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번이 올해 들어 3번째 구직이라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큰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제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이 추천을 해줘서 남편이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급여도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2-3달 정도 지나자 회사가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퇴직금이나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왔고요. 이후 다시 구직에 나섰고 한 달 정도를 고생 끝에 그럭저럭 괜찮은 직장을 또 하나 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규직 전환을 며칠 앞두고 사장님이 갑자기 모든 팀에 인원 감축을 통보했습니다. 신입 직원을 자르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가장 적겠죠. 그래서 결국 남편은 또다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 이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일단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보자고 했지만 정말로 직장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상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관계없이 모두 통틀어 후표족이라고 불립니다. 후표족이란 상해에 일하러 와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블로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의 후표는 상해에서 집을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계약금만 마련하는 데에도 수년이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상해 시내의 오랜 전통 상권에 다녀왔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성황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성황묘도 꽤나 침체되어 있습니다. 상점들이 거의 텅텅 비어있고 문을 연 가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황묘는 원래 소상품 전문 시장으로 문방구나 공예품, 골동품 등을 판매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가게들이 철수한 듯하고 영업 중인 곳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상해에서도 손꼽히는 최상급 상권이었는데도 열려있는 가게가 아주 드뭅니다. 몇몇 골동품 상점만 보일 뿐이네요. 현재 전반적으로 상업 환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좋은 입지조차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교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성황묘의 이 소상품 시장도 이제는 많이 쇠퇴한 느낌입니다. 평범한 후표, 즉 타 지역에서 일하러 상해에 온 사람들이 상해에서 집을 살 수 있을 확률, 상해에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첼리트이거나 집안이 아주 부유한 후표 말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이 아무리 2, 3만 위안이 된다고 해도 집을 사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금을 모을 때쯤이면 그야말로 언제일지 모를 먼 훗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표의 끝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이런 현실은 후표만이 아니라 부표, 즉 타 지역에서 북경에 일하러 간 사람들, 심표, 즉 심천에 일하러 몰려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번 돈은 그저 입에 풀칠할 수준일 뿐입니다. 결국 어느 나이가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해나 북경 토박이 분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사는 게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물론 저희는 흔히 이렇게 대답하죠. 그럼요, 당연히 가치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가치 없더라도 어쩌겠습니까? 저희 같은 이른바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향에 믿을 만한 부모님, 든든한 배경이 없다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고향에서의 경쟁은 일선 도시보다 더 치열할 때도 많고 문화나 오락시설도 부족해서 밤 10시만 되면 마을 전체가 적막감에 휩싸입니다. 고향을 떠나 도전하는 것이 성공할 확률이 아주 낮다고는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그 확률은 진짜 0입니다.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42세 상해에서 후표 생활을 12년이나 했지만 정작 이 도시에서 제가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상해에서 9년 동안 일했고 연초에 해고 소식을 접한 뒤 미리 끊어두었던 고향행 비행기 표도 취소해버렸습니다. 겉으로는 출장 갈 일이 생겨서 못 간다고 했지만 결국은 설날 가족들과의 단란한 명절도 저와는 무관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꾸만 지난 12년간의 후표 생활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수없이 많았던 회의, 야근, 술자리 접대, 타향살이의 외로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가족들, 그리고 결국 이혼, 아버지의 별세까지 한때 저는 고향을 떠나는 건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이제는 돌아갈 고향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왕가입니다. 이곳은 상해 가정의 구도심 지역이고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성중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앞쪽에 있었던 한 대형 쇼핑몰의 현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곳은 몇 년 전부터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자, 이 건물을 한번 보시죠. 예전에는 이곳이 고향 상업 빌딩이었고 이후에는 동방 상업 빌딩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사람이 찾지 않는 상태입니다. 외벽에는 큼지막한 광고판이 걸려 있는데 강력한 프로모션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보니 건물주도 매우 다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이미 수년째 영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동방상사 시절에 장사가 꽤 잘 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전자상거래의 범람, 그리고 경제 불황이라는 전반적인 환경 속에서 오프라인 매장이 생존하기란 정말로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천지 쇼핑몰의 상황이 안 좋을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공실률이 이렇게 높을 줄은 정말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길을 지나면서 들렀는데 각 층마다의 풍경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곳은 상해 시내 중심 중에 중심에 있고 주변에는 명품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한 지역입니다. 2019년에 리모델링을 마친 이 프로젝트는 건축 형식 면에서는 여러 대상을 받을 만큼 성공적이었지만 상업 기획과 위치 선정 측면에서는 처음부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고급화를 추구하려 했지만 끝내 완전한 고급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어정쩡한 자세를 유지해왔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